월급은 들어오는데 돈은 왜 없을까? 분명 돈은 모으는데 1년이 지나도 제자리입니다. 저는 더 심했습니다. 월급 90%를 저축하고 투자도 했는데 1년 뒤에 자산 2억이 1억이 됐거든요. 의지가 약하거나 월급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장인 재테크는 절약보다 재테크 순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월급 통장에 있는 돈은 쓰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자산에 있는 돈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매년 5에서 10% 이상 불어나거든요. 주식, 부동산 등 어떤 자산을 먼저 사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엇을 어떻게 사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재테크 순서가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굴리는 돈이 작으면 아무리 잘해도 인생이 안 바뀐다는 거죠. 100만 원으로 1년에 100% 수익을 냈다고 쳐도 늘어난 돈은 100만 원이거든요. 물론 큰 돈이지만 인생이 바뀌는 돈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1년에 1억으로 5%만 올라도 수익이 5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수익률의 함정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작은 돈으로 수익률만 쫓았습니다. 전체 자산은 1억, 2억인데 실제로 굴리는 돈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50%, 100% 수익이 나도 내 집 마련은커녕 인생이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봐야 하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입니다. 그러면 수익을 얼마나 내야 되냐? 대략적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내 총 자산 대비 1년에 최소 5%를 못 내면 나는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자산은 예적금뿐만 아니라 연금 저축 등 모든 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나 노후 대비 등을 고려하면 5%는 정말 최소한입니다. 솔직히 직장인이라면 10% 이상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직장인들은 소득 상방이 막혀 있기 때문이죠. 영상 잠깐 멈추고 내 자산이 매년 10%씩 늘면 5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채널에서 알려드리려는 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순자산 5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략 순자산 11억 정도 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과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나 대신 일하는 구조거든요. 월급은 한 달 인생이랑 맞바꾸는 돈입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자산은 다릅니다. 좋은 자산을 사두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휴가가 있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옵니다. 자산이 나 대신 일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재테크를 잘하는 게 직장인이 부자 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자산이 일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돈이 녹는다고 하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장에 그냥 두면 얼음처럼 매년 5%씩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내 돈 1억이면 매년 500만 원이 녹아내리는 셈이죠.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산이 일을 해야 되는 건 알겠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자산에게 똑바로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우선 자산을 사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핵심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금액으로 가격이 오를 자산을 순서대로 사는 거거든요.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이분법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핵심은 수익금이거든요. 수익금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 돈 전부 넣고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넣어야 수익이 크게 나니까요. 두 번째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50% 잃으면 50%가 아닌 100% 수익을 내야 본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내 돈을 전부 넣고 레버리지를 쓰기는 힘듭니다. 그 돈을 잃지 않기는 더더욱 힘들고요. 그래서 집을 먼저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몇천만 원 정도 굴려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초반에 의미 있는 돈은 부동산에서 주로 나옵니다. 인플레이션만큼만 따라가도 기본적으로 억 단위가 올라가거든요.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내 돈 1억으로도 억 단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오를 집을 잘 고르면 그보다 몇 배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내 집 마련이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소도시에 산다거나 개인 상황에 따라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국 대부분 내 집 마련하기에
때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내 집 마련 이후 시기에 맞는 재테크를 하면 됩니다. 자산 사이클은 계속 돌기 때문에 시기마다 강하게 베팅해야 될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말부터 25년 초까지는 우리 채널에서 코스피를 사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그 당시엔 무슨 코스피냐며 다들 욕하고 비웃었지만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3배 이상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슨 인구도 줄어드는데 부동산이냐, 이제는 또 주식으로 돈을 굴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부분 사람들은 항상 반대로 행동합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 잘 보고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해두시면 돈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억 모아서 집을 산 다음에는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산을 굴리는 큰 그림은 단순합니다. ETF 사고, 집 사고, ETF, 집, 반복입니다.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하죠.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그대로 실제로 투자를 합니다. ETF로 돈 모아서 집을 샀고 집값이 오르면 대출을 일으켜서 ETF를 또 샀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를 하고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10억, 20억 그 이상으로 계속 자산이 불어나더라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대한 빠르게 1억을 모아서 집을 삽니다. 이미 1억 이상 모았다면 지금 매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되고 집값이 오를 곳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1억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종잣돈은 지금부터 ETF로 모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잣돈이 작을 때는 투자보다 내 몸값을 올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늦어도 3년 안에는 1억을 만든다는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살 때는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사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오를 집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부터가 중요한데요. 직장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회가 왔을 때 베팅을 해야 합니다. 조금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분산 투자가 정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게 좋은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모은 1억, 2억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복리로 20년을 굴려도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복리의 마법은 수익률과 종잣돈이 받쳐줘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종잣돈 2억에 월에 300씩 모으고 매년 꾸준히 5%씩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년 동안 복리로 굴리면 15억 정도 됩니다. 15억이라고 하니까 되게 큰 돈 같은데 물가 반영하면 지금 4억 정도거든요. 김밥이나 집값이 20년 동안 4배 이상 오른 걸 생각해보세요. 돈도 잘 벌고 수익도 무난하게 냈는데 노후 준비는커녕 집 한 채 사기도 버거운 거예요. 이유는 순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이 순자산 상위 5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별로 없을 때 분산 투자나 자산 배분 등으로 먼저 돈을 쪼개면 돈이 녹아버립니다. 분산 투자는 원래 직장인이 아니라 부자들이 돈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혹은 은퇴가 가까워지면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30, 40대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뭉치는 게 먼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잃지 않을 수 있는 자산에 몰빵하고 레버리지까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베팅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안다면 주식이나 코인도 괜찮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부동산 갈아타기입니다. 하락장이 왔을 때 갈아타기만 잘해도 순자산 10억 이상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처음 집을 매수할 때부터 잘 사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잘못 매수해서 상담 오신 분이 있었는데 가계약금을 500만원 넣은 상황이지만 포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언대로 바로 포기하고 다른 걸 매수하셨는데 그 결정으로 몇 년 뒤에는 최소 3억 이상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갈아타기와 레버리지 ETF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후에 관련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주식 가격이 오르다 보니 부동산에 돈이 묶이는 건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처럼 메타인지가 안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주식이나 코인으로 부동산의 레버리지 수익을 이길 수 있다는 건 오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도 투자업계에서 10년 이상 몸담으면서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현금은 쓰레기라고 하고 주식이나 코인이 올라갈 때는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승자는 집 한 채 좋은 거 사고 그걸 바탕으로 갈아타기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이런 주식 사면 큰 돈 벌 수 있다 혹은 부동산 사면 망한다 이런 컨텐츠를 올리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요. 단순히 조회수를 위한 가십 컨텐츠는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코인으로 2억 잃고 자산 만드는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싸게 배웠습니다. 저 같은 시행착오는 겪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빨리 자산을 불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테크에도 자산이 안 느는 진짜 이유는 굴리는 돈이 작아서입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이 전부입니다. 둘째, 직장인 1순위는 주식이나 코인이 아니라 내 집 마련입니다. 이후에는 갈아타기나 혹은 기회가 왔을 때 베팅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셋째, ETF, 집 순서대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갈아타기만 잘해도 순자산 10억 이상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종잣돈은 ETF에 계속 넣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면서 갈아타기 기회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는 분명 또 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쉬운 길에는 사람이 몰립니다. 근데 돈 되는 선택은 보통 조금 외롭거든요. 다 같이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너무 붐비니까요.